박보미 TV. 박보미 TV. 자, 연금 영상이 몇 개 올라갔으니까 또 Q&A를 또 해보겠습니다. 자, 질문 주신 구독자분 하나 읽어주세요. 준이엘님. 준이엘님.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곰쌤, 질문 여기 드려도 될까요? 네. 제 나이가 55세인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IRP나 연금저축을 넣는 게 좋을까요? 아님 그냥 매월 주식이나 ETF를 사서 모으는 게 좋을까요? 시원한 답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지금이라도 하는 게 낫죠? 자, 당연히 해도 됩니다. 자, 왜냐하면 55세 원래 연금 수령 가능한 나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55세에 이미 다 버리면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때가 수령할 나이니까. 근데 잘 생각해봐요. 우리 몇 살까지 살죠? 120. 120? 요즘 태어난 애들은 120. 아 진짜요? 기대 여명과 기대 수명이 다른데 지금 태어난 애들은 120살 찍히는데 기대 여명도 거의 100을 찍을 것 같아요. 왠지 살다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 약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100살까지 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연금저축의 55세 수령 언제 만들어졌겠어요? 대략 20년이 넘었어요. 그 연금이 만들어진 거 훨씬 이전이겠지만 제가 현업에서 한참 일하고 있을 때 연금저축을 바라봤을 때 자, 그때 연금저축 가입하고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당시에는 55세 이러면 아 노후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지났죠? 지금은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왜냐? 얘는 안 변하고 우리 수명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55세 때 오픈을 했어요. 자, 오픈. 사람마다 근데 이 경제적인 준비해둔 게 다를 테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지금 55세 기대 여명 대략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90? 90까지 찍겠죠. 자, 이분은 90까지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연금을 받으신다면 뭐 한 62세, 3세일 것 같은데 요때 국민연금 받죠? 국민연금 수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 연금저축 준비할 때 크게 전략을 두 개로 쓴다 했거든요. 보통 소득 크레바스라고 부르는 요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연금을 준비하던 게 첫 번째 가장 많이 하던 연금의 준비 방법이에요. 자, 1번. 근데 요건 이제 소득 크레바스 채우기예요. 이걸 진짜 많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금액이 안 클 때 쓰는 방법이에요. 금액이 그렇게 안 클 때. 어디 금액이요? 연금저축에 부은 금액이. 지금 수령하시는 분들은요, 수령 신청하러 이렇게 창구에 오면 그렇게 준비한 기간이 오래 있지 않아요. 고작 한 10년 안 되거나 아마 그렇게 준비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신 분들은 아쉽게도 억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한 4, 5천이 좀 많고 7, 8천도 좀 많은 편인데 그 돈 가지고 나중에 10년 수령 신청으로 했을 때 너무 금액이 작잖아요?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금액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10년 부어서 10년 쪼개는데 왜 어중간해져요? 어차피 1500 정도까지 뽑을 생각이지 않나요? 우리가 근데 지금 붓는 거를 120, 50 부어오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부을 때는 작게 붓고 시간의 힘을 빌려 큰 돈이 나오게 해야 되는데 부을 때 기간도 짧았는데 두고 있는 시간도 짧고 그러면 이제 많이 안 불어나 있으면 내가 넣은 돈만큼만 빼는 연금이라 그러면 사실상 금액이 작아지죠. 터무니없이. 20년 전에 50만 원이 지금 가치로 37만 원인가 정도 된대요. 얼마 안 되네? 그치? 이게 현금의 가치는 그만큼 빨리 줄어든다는 건데 자, 그래서 아무튼 소득 크레바스를 채우는 용도로 했었기 때문에 요거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2013년 3월 이전에 개설했던 연금저축은 지금이랑 제도가 달랐어요. 그때는 5년 수령이 가능했어요. 지금은 10년 수령이잖아요. 5년 수령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때 쓰려고 이거를 많이 생각을 하고 아예 투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1번의 전략이라면 지금 2번은 어떻게 하기를 의도하고 있나요? 5년 수령 아니잖아요. 이제 10년 수령이에요. 이거의 의미는 많이 모아서 진짜 평생 연금을 만드시길 좀 의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다른 투자하고 있는 것들과 다양한 것들로 채워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짧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요걸 신경 썼죠. 야, 은퇴하고 나서 바로 놀아야 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많이 신경 썼다면 뒤는 그냥 국민연금에 맡기자 이런 게 옛날의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이게 너무 길어졌고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걸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진짜 평생 연금으로 할 거라면 이렇게 보면 대략 얼마예요? 거의 30년. 30년 수령이죠. 30년 수령. 그러면 붓는 거 몇 년 해야겠어요? 40년. 최대한 길게. 지금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부을 수 있을까요? 근데 붓는 금액도 상당히 있어야 되죠. 넉넉히 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준비해가지고 만약에 한 달에 저 한 2, 30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전략이 나올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때 시작해가지고 10만 원씩만 붓는다. 그러면 진짜 정말
정말 최대한 늦게 미룬 다음에 나중에 10년 수령으로 무조건 해야죠. 언제 하든 10년 수령 무조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금액이 얼마 안 크니까. 그럼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55세 때 지금 시작했어요. 얼만큼 벌 수 있을까요? 55세 때는 좀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좀 편차가 클 것 같아, 상황 여건에 따라서. 근데 IRP를 염두에 두신 계신 거 보면은 아직 일을 짱이.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제 경험상 최근에 저한테 연금 지금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많은 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직장을 오래 다니셨고 해서 예금이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투자를 안 하고 있는 돈이 생각보다 많고 그게 계속 뭐 풍차 돌고 있던 상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IRP를 딱 터가지고 1800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소득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그동안 모아뒀던 다양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걸로 꽉꽉꽉꽉 채워가지고 몇 년 부을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할 때 붙는 거 기준으로 1800만 원을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해요. 5년 부으면 얼마예요? 9천이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수익이랑 소득공제까지 막 포함하면 대략 우리가 5년 부으면 1억 넣어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1억을 모으게 되면 우리가 연금 수령할 때 한 달에 100씩 세팅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걸 염두에 둔다면 자 55세 때 스타트를 했어요. 1800씩 부어요. 언제까지? 못 낼 때까지. 일을 일단 60세까지 하실 거고 이때도 바로 돈이 필요한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줄여서 한 65세까지 1800까지 못 부어도 한 900씩 다른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만 봐도 70까지 일하셨거든요. 그 보수의 크기는 떠나서 그럼 1800씩 지금 5년 대략 넣었잖아요. 그럼 9천이죠. 또 5년을 900씩 넣었다고 하면 또 4,500이죠. 원금 기준으로 1억 3,500이 일단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를 계속 운용을 하다가 수령 언제쯤 해야 될까요? 이것도 너무 편차가 큰데 그냥 막 가정하는 거죠. 70? 70세? 70세에 수령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5년 정도 운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 공격적으로 못해요. 요거 그렇게 많이 불어나지는 않겠죠? 하지만 연평균 몇 정도로 우리가 대략 계산해 볼까요? 앞에 적립하는 기간 심지어 수익 그냥 가정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단순 5년 거치 한 5%만 해볼까요? 그러면 이거 한번 해줄래요? 1억 3,500 곱하기 1.05의 5승 정확하게요? 1억 7,229만 원. 1.7억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참 생각하기 따라서 이건 뭐 내가 붓는 돈이 훨씬 크고 받는 게 작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엄청 보수적으로 세팅했습니다. 붓는 동안 10년 동안 수익이 안 나는 걸로 가정했어요. 수익 나겠죠, 당연히. 많이 날 거고 그 다음에 거치하는 동안만 해도 요만큼 불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 가지고 70세 때 수령을 이제 해요. 자, 이때 고민이 항상 나온다고 했죠. 내 나이와 돈이 필요해진 나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때랑 그때까지 모아진 돈 사실 이것도 예측 불가예요. 왜냐면 얼만큼 부을지 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딱 됐다 그러면 얼마만큼 수령 신청을 기간을 받을 수 있겠어요? 대략 다 뽑으면 10년 아니에요? 10년 하면 1,700만 원을 1년 동안 이러면 조금 많죠? 지금 조금 더 넘어서잖아요. 1.7억 정도 모았으면 그래도 근데 10년 수령한다 치고 남은 돈은 자유롭게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세금 문제는 그렇게 많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자, 1,800 넣은 거 요거는 세액공제를 받은 900 부분이 있을 거고 나머지 900 부분들은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으로 떠 있으니까 절반은 남아 있을 거고 그 뒤에 900 넣은 거 요걸 은퇴하고 나서 했잖아요. 은퇴하고 나서 넣은 돈들은 다 출금이 가능한 상태니까 이 계좌는 묶여있는 돈은 별로 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배웠던 것처럼 한참 동안 뽑는 게 계속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일 테니까 세금적인 측면은 그렇게 걱정할 게 많이 없어요. 그러면 1.7억을 모아놓고 어떻게 내가 뽑았을 수 있을까? 저 돈이면 몇 년 뽑았을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고민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이분이 55세 때부터 돈을 부어가지고 지금 회사 다니는 동안은 1,800씩 꽉꽉 채워서 한 5년 넣고 은퇴하고 나서도 용돈 받는 거 이런 투자하고 있던 거 이런 거 조금씩 넣어가지고 한 5년 더 넣었다. 자, 10년 넣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 5년 거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1.7억을 모았습니다. 1.7억을 모았을 때 내가 나이가 70이 되어서 아 이제 진짜 연금 필요하겠다. 수령 신청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볼게요. 자, 1.7억이면 아주 전통적인 4%의 룰을 한번 가져와 봅시다. 1.7억을 4%의 룰로 적용하면 얼마죠? 4%가 680. 이거 4%면 연 680이죠. 680을 연으로 뽑아 쓴다는 건 월로 하면 얼마죠? 57만 원. 57만 원. 자, 작죠? 부족하죠? 근데 요금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 일단 국민연금을 깔고 그리고 지금 은퇴를 하시는 분들 또는 지금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국민연금 조금 더 많이 나올 테니까 국민연금 플러스 이거를 받는 건데 자, 이 4%의 룰은 우리가 원금을 거의 지키는 걸 말하잖아요. 왜냐? 그래야지 거의 무한히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조금 부족할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원금도 줄어드는 걸 가정해야죠. 만약에 5%를 뽑았습니다. 5%를 뽑았으면 얼마가 되나요? 확 올라가겠죠? 850?
월 71만 원 점점 충분히 의미 있는 돈이 되어 가죠. 자, 그러면 월 71만 원씩 뽑았으면 원금이 엄청 느린 속도로 줄어들거나 거의 지킬 거라고 저는 봐줘요. 왜냐? 요 정도 뽑아 쓰는 정도 1.7억이 모였는데 첫 해에 850을 뽑았어요. 그럼 대략 1000만 원도 안 뽑아졌잖아요. 그럼 거의 1.6억 이상의 원금이 남아 있어요. 자, 이거를 그 해에 어떻게 굴리느냐가 중요할 텐데 우리가 그 해에 여기에 5% 수익을 낼 수 있다. 자산 배분하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잖아요. 5% 수익 내면 얼마예요 이게? 8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850 빼서 뽑아 쓰는 계좌에서 남아있는 1억 6천이라는 돈이 5%만 계속 꾸준히 굴러지더라도 한 800 정도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거의 유지된다는 거예요. 거의. 자,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4% 룰에 의지하는 것은 원금이 줄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70세 때 만들어 놓은 돈, 거기서 나오는 게 내 삶에 이 정도의 부가가치를 주고 그 돈은 거의 그대로 갈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물려주거나 이런 거 없으시다면 한 10% 뽑았어도 되지 않을까요? 원금 줄어들 것 같은데 70세 때부터 쓰시는 거는? 그때부터 원금이 줄긴 해요. 보통 80세, 90세로 갈수록 소비가 급격히 줄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에너지가 줄고 활동이 줄기 때문에 점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을수록 조금 더 많이 쓰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연금 수령할 때 점점 낮아지도록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 조금 더 많이 뽑자라는 컨셉으로. 그래서 이분은 만약 70세 때 아직까지 70세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막 10%씩 뽑았어요. 그러다가 80세가 되면 한 5%만 뽑았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왜냐면 지금 딱 우리 부모님 세대거든요. 부모님 세대는 일단 국민연금이 최소는 어느 정도 보장이 주기 때문에 저게 얹혀지면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종적으로 뭐냐면요. 자, 55세가 결코 늦지 않습니다. 늦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옛날 기준이라는 거. 두 번째는 지금부터 부어도 1800씩 은퇴할 때까지 붓고 그러면 한 1억까지 막 부을 수 있잖아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런 예적금 같은 거 많이 있을 테니까 꾹꾹 모아서 1억까지 붓고 그 다음에 은퇴하고 나서도 어느 정도 안 찾고 굴려가지고 어느 정도의 목돈만 만들어 둔다면 그 뒤에는 뽑아 쓰면서 투자를 같이 병행하면 이게 마르지 않는 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좋아요. 내 삶의 노후를 결정하는 것은 자, 국민연금이 맨 밑에 깔죠? 퇴직연금이 그 위에 깔죠? 그 다음에 개인연금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의 우리. 그러면 조금 더 돌아가서 지금 은퇴하시는 약간 우리 부모님 세대 정도 해볼게요. 국민연금 위에 평생 직장을 다니셨기 때문에 퇴직금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우린 요게 우리 삶을 결정해요. 옛날에는 이게 결정이에요. 또는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요 두 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저부터가 저 이거 의존 안 해요. 저 봐봐요. 국민연금은 사실 많이 내고 있는데 돈은 족족 다니니까 이제 옛날처럼 급여 일부도 아니잖아요. 옛날보다 훨씬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게 어떻게 돌아올지 알 수 없는 거는 저는 없다 생각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그래서 그게 의존 안 해요. 그 다음에 퇴직금 이거 옛날에 회사 생활 하던 거 좀 다 퇴직하고 사업한다고 고생하면서 다 어디론가 갔죠. 저는 이거 제가 직접 준비해야 되고 직접 준비해야 되니까 보통 노란우산 공제 또는 푸른씨앗을 이용하는 거죠. 이제 푸른씨앗 가입해가지고 매달 이체를 하고 있거든요. 깻님의 퇴직금 이런 걸 이체를 하고 있는데 푸른씨앗은 제 건 없어요. 놀랍죠. 왜요? 근로자를 위한 겁니다. 중소기업의 근로자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노란우산 공제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노란우산 공제로 준비해도 회사 다니는 사람들처럼 많이 부를 수 있겠어요? 사업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쪽이 많이 작기 때문에 이쪽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이거를 이런 모양으로 키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크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투자의 도움 없이 옛날처럼 이렇게 작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투자금과 수익률과 시간의 함수잖아요. 이 중에 또 자 투자금 크면 다 해결돼요. 한 1800씩 꽉꽉 채우는 사람 그렇게 한 20년 채우면 몇 억 돼 있을 거고 몇 억 돼 있는 거 4% 그냥 받아 쓰면 웬만큼은 다 살 거예요. 걱정할 게 없어요. 투자금이 작으면 뭘 늘릴 수밖에 없어요. 기간. 공짜 자원. 기간. 공짜 자원이라기보다는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자원, 수익률. 이게 공부해야 되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하고 N을 오래오래 해야 돼요. N을 오래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또 여기서 또 파생. N을 크게 만드는 방법 두 가지. 일찍 시작하는 거. 오, 맞아요. 일찍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일을 오래 해야 되나? 오래 돈 버는 거. 버핏 할배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번 이유는 첫 번째가 장수했기 때문이에요. 일찍 시작했고 장수했기 때문에. 자, 이게 연금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요거가 해야 되는 이유니까 자, 지금 돌아와 볼게요. 이제 자, 55세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해야죠. 다른 게 많이 준비되어 있으면 다른 여러 대안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지금 55세라면
평생 직장을 다니는 경우 퇴직금이 클 수 있고, 또는 오래전에 20대 30대 때 집을 사둬가지고 그 집값이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주택연금을 쓸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냉정하게 지금 은퇴를 하신다면 자, 국민연금 깔고 그 위에 퇴직금 나오겠죠? 그 위에 개인연금은 아직 없어. 근데 주택연금도 쓸 수 있잖아요. 자, 이게 다 있는 상태에서 개인연금을 크지 않게 더하기만 해도 저는 참 풍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치 뭐랄까, 정말 부족해가지고 절박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 또는 세대가 있고, 좀 더 그냥 여유 있고 싶다. 네, 더 여유를 만들어주는 그런 용도의 연금도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요, 한 40대 중반 정도? 그럼 저보다 나이 차도 얼마 안 나는데 딱 보면 연금에 거의 올인하고 있어요. 그만큼 연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진심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되게 일찍부터 최대한 무리해서라도 꽉꽉 채워서 지금까지 넣으신 거예요. 그 돈이 엄청 크죠. 그런 분들은 딴 건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거를 다 걸고 자기는 퇴사할 때까지 이거를 꽉꽉 채워가지고 그 뒤를 도모하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지금 이렇게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생각해봐요. 그동안 그렇게 절실하게 연금 준비나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었던 환경 있었던 분들은 다른 게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연금 필요하고 누구나 하면 좋은데 그 연금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질문은요. LDH님, LDH님. 세액공제 안 받은 계좌라도 원금 초과분 즉 수익금이 중도 인출에 포함된다면 원금 제외한 중도 인출 수익금에만 해당하는 기타 소득세만 부여되며 계좌에 남겨둔 수익금에 대해선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만 적용되는 것이죠? 일단 좀 헷갈리는. 뭔 소리야, 잠깐만. 잠깐만 다시. 세액공제 안 받은 계좌라도 원금 초과분 즉 수익금이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고 이해하신 것 같아요? 네,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원금 제외한 중도 인출 수익금에만 해당되는 기타 소득세만 부여되지. 그렇죠. 원금에는 아무 세금 안 내고 원금 초과되는 수익금에는 16.5%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맞으나 그것만 뽑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이 더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뽑을 수 있지는 않고 세법은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은요. 계좌에 남겨둔 수익금에 대해선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 맞아요. 수익금이 연금으로 나오게 되면 연금소득세 맞습니다. 거의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수익금 부분만 출금을 할 수는 없다. 다음 질문요. 오정진님. 정진님. 안녕하세요, 고민님. 안녕하세요.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도 연금 수령 총 한도에 걸리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 걸립니다. 아내는 전업주부라서 세액공제 받는 게 없는데 총 인출 한도가 1,500만 원 이상이면 별도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해서 걱정이 되네요. 그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세액공제 안 받으셨기 때문에. 네. 박보미 TV 박보미 TV.